나도 이제 고아미공의 기자가 되었어. 처음 참여하는 팀 회의네. 저 고아미 팀 회의에선 어떨까? 주간 보고를 할 시간이에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스몰 몬스타엑스가 잘 자라고 있어요. 와, 저는 이번에 나로 나온 기자님과 협업을 진행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아무 말이나 해야겠다. 저는 열심히 침대에서 뒹굴고 있어요. 와, 대단해. 대박! 이런 걸로 칭찬을 하다니. 고아미공 아주 뜨뜻한 곳이구나. 이제 기사 첨삭을 해볼까요? 신입 고아미님 글부터 할게요. 드디어 내 차례군. 어떤 피드백이 나올까? 이건 신입 고아미의 글? 좋은 피드백을 줘서 신입 고아미를 단련시켜야지. 문장의 주ชื่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글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스마트폰의 인용구가 전체 글을 읽은 것 맞지 않는 제시한 사례가 2019년이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나서 시의성이 있는 주제일지 모르겠네요. 고아미가 날카로운 피드백을 날렸다. 저도 고아미님의 의견에 동의해요. 마지막 문단의 두 문장을 하나로 엮으면 더 간결해질 것 같아요. 문단에서 원인 소재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고아미가 또 한 번 예리한 피드백을 날렸다. 신입 고아미한테 미션을 줄게요. 미션 다음 주 회의까지 재고 가져오기. 미션을 수행할 때는 고아미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촉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이런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다니. 게다가 미션 수행까지?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엔 쓴 법. 고아미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기사 발행까지 가보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월간 고함에서는 고아미공에서 활동 중인 고아미들과 함께 2021년 상반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사가 무엇이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리사님의 운전 시리즈를 꼽고 싶은데요. 먼저 하트 시그널의 여자들은 운전하지 않는다. 그 후에 이 구역에 미친 운전자 크루엘라 영화 크루엘라의 리뷰 이렇게 두 편을 발행해 주셨어요. 왜 항상 남자는 운전석에 앉고 여자는 보조석에서 그 남자를 보조하기만 할까? 약간 이런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주셔서 굉장히 새로웠고요. 운전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갈지를 내가 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결정권이 오로지 나에게 있다는 점이 주제의식인데요. 현재 여성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주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타민 기자님의 남성 혐오 논란? 누가 만들고 키우나라는 기사와 원장 기자님의 뻔하디 뻔한 언론의 공정 프레임 기사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청년의 시선에서 기성 언론들의 편향되고 일방적일 수도 있는 보도를 비판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언론 유감 코너가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목소리를 내는 고암 20의 정체성과도 제대로 합치하고 고암 20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과 차별점을 두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 특히나 이번 상반기에 나온 언론유감에서는 남혐 논란이랑 공정 프레임을 정변으로 반박했던 두 기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김개똥 기자님의 20년의 기다림, 아직도 제 많은 외출이라는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2001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던 노부부가 추락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을 알리는 그런 기사였고, 사실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던 것들, 일상에서 마주쳤던 전광판에 저상이라는 표시가 우리는 그냥 타지만 누군가는 그 버스를 간절하게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걸 콕콕 잘 집어주는 기사여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의성이 정말 중요한 기사들도 있지만 매 순간 1분 1초가 시의성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잖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반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야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데 굉장히 공감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함께했던 세월호 기획 기사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현장감이 묻어있는 곳들을 다 가보니까 내가 이거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말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얼마 전이었죠. 이제 세월호 기억 공간을 철거하겠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으면서 그 공간에 한 번 더 다녀오시면서 기획을 이어주셨던 나루나님의 기사도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역시 우리는 그냥 모두가 잊은 듯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흐르고 있는 세월이 있구나, 그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노란 꽃을 하나 피워둘게요.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두두님이 쓰신 애니메이션 겨털소녀 김붕어 털털한 리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의 털은 존재하지 않는 게 사회적인 데폴트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존재하는 털인데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이거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여성들이 있는 그대로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혐오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특히 이 계절감과 어울리는 기사라 이 리뷰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고함 20이 하반기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저는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제는 말만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실천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달 전부터 좀 지향을 하게 됐어요. 나 말고도 이런 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비건에 대한 실천, 동물권,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같이 좀 얘기해보는 기사를 쓰면 저희 스스로에게도 뭔가 힘이 되고 읽는 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꼭 다뤄보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왔잖아요. 기후가 이상해졌다고 해도 그냥 더워지면 에어컨 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상품으로 기후위기를 외면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회의감도 요즘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와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기후위기를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소유하는 것에 몰입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를 해서 나를 보여주는데 혈안인 사회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자 미니멀리즘에 요새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걸 소유하지 않고도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거에 대한 기사도 고함에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성 운동선수에 관한 글을 써보고 싶어서 주제를 들고 왔었는데, 올림픽이 이번에 있었잖아요. 사실 안선 선수가 이번에 페미니스트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쇼컷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용맹을 썼다는 이유로 굉장히 심한 온라인 폭력을 당하고, 또 여성 선수들에 대한 성희롱도 심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여성 운동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올림픽에서 그냥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자 배구도 우리가 셀러리캡 문제로 많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일회성이 아니고 좀 여성 선수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또 직접적인 소비가 있어야만 이게 나아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저부터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윤지성 교수님에 대한 논문 공격 말씀드렸는데요. 페미니즘 연구자는 일상에서도 너무나 큰 공격을 받고 있고 백래시의 최전선에 있구나를 느끼게 해줬던 사건이었어요. 윤지성 교수의 논란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공격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고아미들이랑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실 안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적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내씨가 과연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온라인에서 정말 무분별하게 있는 그런 혐오가 오프라인에 또 녹아들어서 교실에서도 그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에 집중을 좀 해서 교실 안의 페미니즘에 주목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쓰고 싶은 얘기로 발달장애인 탈시설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발달장애인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탈시설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론화도 좀 되었는데 탈시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달장애인을 한 사람의 동료 시민으로 그리고 친구로 이렇게 만나본 적이 정말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함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K-팝의 저임금과 관호동에 대해서 써보고 싶은데 K-팝은 되게 밝게 빛나는 어떤 별 같은 문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되게 그림자가 진하게 그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임금에 정말 관호동 하시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게 당연할 정도고 자기 이름을 작사 시스템에 올리지 못하고 학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면들을 깊게 좀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다뤄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최초로 이제 여당에서 청년 당대표가 탄생하기도 하고 청년이라는 주체가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언론에서 주목하는 청년 유권자라는 게 되게 한정적이고 엄청 특정 기득권에 편향된 청년만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 정치 참여라는 게 좀 더 폭넓은 범위에서 가시화될 필요도 있고 또 사실 청년들이 투표 안 한다, 정당 같은 데 지지도 잘 안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그냥 여당도 야당도 선택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 무당층의 청년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 모두가 그냥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대선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고아미공의 하반기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아미들과 함께 고아미공의 2021년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향한 기대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다뤘던 기사들과 앞으로 발행될 기사들이 궁금하시다면 고아미공 홈페이지를 지켜봐주세요. 월간 고안 8호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행이다. 신입 교육과 미션을 모두 마쳤어. 열심히 노력해서 편집장 고아미까지 될 거야.